대한민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안전기준이 확실하게 높아지는 거는 확실한 거고요. 예전 어린이 보호구역 사무에서 자동차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되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12조 1항의 그 이제 속도 준수와 그다음에 어린이 안전운전 의무 둘 다 어겨야지 적용이 된다. 아니면 뭐 하나만 어겨도 적용이 된다. 이게 뭐가 맞는 건가요? 시속 5km로 가다가 사고 나더라도 운전자가 조심하지 못했으면은 민식이법에 해당됩니다. 30km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제한속도 준수 그리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는 거 이 두 가지를 다 지켜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속도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고요. 속도를 안 지켰으면 그 자체로 민식이법 위반에 해당되고 속도를 지켰다 하더라도 어린이 안전에 유의를 다하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야 되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은 천방지축이고 갑자기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조심해서 운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서 운전하라는 거죠. 그러지 못했을 때는 시속 30km 아무리 지키더라도 아무 소용없어요. 시속 5km, 10km로 가다가도 조심하지 않았으면 운전자가 책임져야 되고 민식이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모든 운전자가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제한속도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했다면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이 없습니다. 좀 적게 인정되면 5%, 10% 되는 경우가 있죠. 운전자가 5% 내지 10% 잘못했고 어린이가 90% 내지 95% 잘못했더라도 운전자에게 조금은 잘못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경우는 민식이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이제 뭐 수치상으로 따진다면 운전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면 민식이법 적용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은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이 이익으로 판단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10에서 20% 정도는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애매한 경우입니다.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이 이익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애매하다면 피고인에 유리하게 운전자에게 무죄 판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받지. 뭘 받을 수 있어. 받지.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신호에 뛰든 걷든 보행자 무과실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도 보행자가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차량이 조심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다면 보행자가 조심해야 될 주의 의무보다 차량이 주의해야 할 주의 의무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번 사고 현장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죠. 그리고 맞은편에 차들이 오다가 서 있기 때문에 그 뒤에서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예상하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시야 확보되기 전에는 그 횡단보도를 지나가기 전에 일시 정지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난 거죠. 만일에 이것이 차량 진행 신호였고 횡단보도에 보행자 빨간불에 자동차 지나가다 사고 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였기 때문에 혹시 보행자가 올 것에 대비했을 때는 그러지 못한 게 운전자의 잘못입니다. 보면 속도는 느려도 충격하고 그대로 역과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민식이하고 동생하고 둘이서 그리고 역과를 당해서 발생된 사고인데요. 차량 속도도 중요하지만 부딪히고 난 뒤에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면 그게 속도가 5km든 30km든 마찬가지입니다. 민식이 가해 차량 운전자가 속도를 지켰다 하더라도 횡단보도 같으면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운전해야 됩니다. 예전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만 쏙 빼서 민식이법으로 가져가는 건데요. 똑같은 사고인데 예컨대 굴삭기 또는 커다란 지게차 이런 것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친 경우보다 자동차나 원동기 장치에 의해서 다친 경우에는 최소한 벌금 한 10배 정도 높아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똑같은 교통사고인데 처벌이 너무 엄하죠. 특히 어린이 사망사고에 있어서는 벌금형이 없어요. 운전자가 요만큼밖에 잘못 안 했는데도 어린이가 이만큼 잘못했는데도 무조건 되고 징역 3년 이상. 결국 공무원이나 변호사나 이런 경우는 직장을 그만둬야 되죠. 그래서 너무 형이 무겁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만큼 처벌받아야 되는데 내가 벌금형 해달 만큼 또는 내가 집행유예 해당될 만큼 근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되고 사망사고일 때는 운전자가 잘못이 크지 않고 어린이 잘못이 훨씬 더 큰데도 무조건 징역형이다? 이것은 너무 과한 처벌이라는 그러한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네, 윤창호법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의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이고요.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의 비난 가능성보다는 피해자,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운전자에게 가중처벌되는 것입니다. 운전자에게 비난 가능성에 중점을 맞춘 경우하고 피해자의 보호를 중점을 맞춘 경우하고는 달리 평가해야 됩니다. 과거에도 1, 200만 원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스치기만 해도 50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억울한 운전자는 장량 강경이 되기 때문에 250만 원입니다. 사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금형이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3년 이상의 징역형이라 하더라도 3년까지는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또 장량 강경하면 1년 6개월 되고요. 그래서 무조건 다 실형 산다, 교도소 간다라고 할 것은 아니고 억울한 운전자는 당연히 집행유예 받습니다.